사람이 갑자기 확 늙는 나이가 밝혀졌습니다. 진짜 갑자기 확 늙는 급변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늙는 걸까요? 수리 능력이 손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인데, 그래서 몸이 진짜 바뀌어있다, 영혼 체인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회복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현상,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폭삭 늙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기다. 폭삭 속았수다가 아니라 폭삭 하갔수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노화는 저주이면서 동시에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현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이기도 하다. 자, 그 나이 궁금하시죠? 자, 그 나이는요, 사람은 언제부터 왜 늙기 시작할까요? 근데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확 늙는 나이가 밝혀졌습니다. 이 나이 딱 두 나이 때 사람이 진짜 갑자기 확 늙는 급변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2024년 네이처 에이징에 발표된 논문, 스탠퍼드 연구거든요. 여기서 보면 25세에서 75세 108명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라든가 단백질, 대사물질이라든가 미생물 등 수많은 지표를 분석을 했더니 실제로 노화 관련 변화가 이 나이와 이 나이 때 크게 이루어졌다, 크게 나타났다라고 연구된 결과입니다. 자, 그 나이 궁금하시죠? 자, 그 나이는요 44세와 60세 이 두 가지입니다. 사실 사람은요 언제부터 늙기 시작할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포가 계속 성장하고 그리고 늙고 죽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는데, 그런데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몸이 성장을 하고 늙고 하는데 나중에 회복하는 힘이 있죠. 세포가 회복하는 힘이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한다는 게 이제 쭉 저 노화까지 가는 거니까 세포가. 그런데 요 속도가 있지만 이게 수리하는 거 있죠. 빠르게 수리해서 다시 회복하는 힘이 젊을 때는, 그래서 젊음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게 30대 때부터 조금씩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량도 좀 빠지기 시작하고 10년마다 30대부터 한 3에서 5%씩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티가 잘 안 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티가 나기 시작한다. 그게 이제 노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복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현상,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늙는 걸까요? 그런데 이 늙는다는 느낌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사실 노화는요 마모는 아니에요. 마모가 없어지고 마모라기보다는 수리 능력이 손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현상인데, 예전에는 잠을 좀 못 자도 그래도 뭐 쌩쌩하게 하루 살았고요. 그리고 술을 마셔도 그 다음날 아침에만 좀 띵하고 그 다음에 숙제해서 깼죠. 컨디션 하나 먹으면 말짱했어요. 도춤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진 않죠.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이 그래 매운 거 좀 먹고 넷플릭스 보다가 잠들고 탁 일어나면 그래도 좀 깔끔히 풀려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이 DNA 손상도 일으키고 텔로미어도 그 단축을 시키고 단백질 품질 관리도 저하시키고요,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저하시키고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젊을 때는 회복이 가능했는데 회복이 불가능이라기보단 느려지니까 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고서도 이게 안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를 생각해가지고 야 내가 이만큼 먹었어 라고 해서 막 먹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몸이 바뀐 몸이에요. 자기 몸이 아니야. 영혼 체인지 그런 건 아니고, 영혼 체인지랑 거의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막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먹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생각해서 막 먹으니까 몸이 막 죽죠. 그래서 몸이 진짜 바뀌어있다, 영혼 체인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육도 쉽게 빠지고요. 옛날에 이런 것도 쉽게 들었는데 뭐 관리 안 하면 이게 뭐 하나 들고 있어도요 막 덜덜덜 떨리잖아요. 근육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라고 서글픈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4세 때는 왜 특별히 바뀌느냐 라고 하면, 스탠퍼드 연구에 따르면 이 40대 변화는요 알코올이나 카페인, 그리고 지질대사, 심혈관 관련 지표, 피부와 근육 쪽에서 이런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난다 라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래서 40세 전후니까 여성의 폐경과 관계가 있나 라고 했는데 남성도 그 나이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 40대 중반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어느 정도 살아도 버텼는데 이제는 그 버텨주던 시기가 끝나기 시작한다는 신호인 거죠. 근데 이게 사회학적으로 봐도요 40세 중반 정도 되죠. 44세면은 어떤 나이냐면, 위로는 부모님, 근데 내가 모셔야 하는 부모님이 있고 밑으로는 자녀들이 있는데 학원에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샌드위치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어떤 압력이 되게 가중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일을 그만두는 시기 있죠. 그 구조조정 되거나 은퇴를 하거나 그런 게
법정 나이로는 60세, 65세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실제 은퇴 나이는 49세 정도에서 일단 첫 번째 직장 은퇴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직장 들어가는데 49세 평균 그때 이제 은퇴를 당하는 거예요. 구조조정 될 수도 있고요. 44세면은 곧 전이죠. 그런데 49세에 어느 날 갑자기 야, 너 나가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이때부터 약간 신호들이 와요. 그러니까 다른 동기에 비해서 내가 좀 못 나가고 얘네들 성과 있는데 나는 좀 안 되고 그러면서 좀 뒤처진다라는 신호들이 4, 5년 걸쳐서 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거기서도 정리 안 되는데 나가라고 그런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술 먹다가 너 나가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44세는 사회학적으로도 좀 변곡점이 있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0세 전후에는요. 60세 때는 더 많이 더 넓게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탄수화물 대사, 면역 조절, 신장 기능, 그리고 심혈관, 피부와 근육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드러질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나이가 아니라 실제로 내부 구조가 문제가 되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정말 노화가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60세 하면은 퇴직이잖아요. 정년퇴직에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근데 지금 한국인의 평균 나이가 80세가 넘거든요. 여성 남성 다른데 합치면 84, 5세 정도 될 겁니다. 점점 늘고 있고요. 그러면 60세 퇴직을 하면 20몇 년간 이 수익이 없는 상태, 국민연금 얼마 안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또 60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44세와 60세라는 건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신체적으로도 급변하는 시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폭삭 늙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기다. 폭삭 소가수다가 아니라 폭삭 하가수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44세와 60세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네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인간은 왜 늙게 만들어졌을까요? 안 늙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 자체가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골고루 분배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이때까지 어떤 피부나 아니면은 나의 몸 상태나 이런 거를 골고루 이렇게 분배하면 그나마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쭉 살 수 있는데요. 근데 인간이 좀 몰빵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진화와 이런 걸 거쳐서 그런데 번식에 유리하게 젊을 때 에너지를 몰빵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그러니까 그 DNA로 보자면 이기적인 유전자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말하자면 개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DNA가 전승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개체들은요 DNA를 전승시켜서 나의 DNA를 후대로 남길 수 있도록 그 개체들은 희생을 하게 된다. 이런 게 이기적인 유전자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개체들이 번식이 제일 잘 될 때가 언제야? 이 젊을 때 해야 돼. 이때 모든 에너지를 다 몰빵하는 거예요. 이때 해야지 가장 또 확률도 좋게. 그래서 이렇게 몰빵하다 보니까 뒤에는 그런 에너지,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늙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DNA를 전승하기 위한 그런 진화적인 산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늙음이 갑자기 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매년 1%씩 이렇게 조금씩 늙어가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유지되다가 툭 꺾이고 유지되다가 툭 꺾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오랜만에 봤더니 너무 폭삭 늙었네 라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더 젊어지셨어요 라고 하지만 서로 그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씁쓸함이 있는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늙음이라는 게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갑자기 오진 않고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날 청구서가 오는 거죠. 청구서 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늙었으니까 야 이건 뭔가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서글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영수증이 왔다. 약간의 영수증이 내 앞에 나와 있다. 아니 커피를 마시고 케이크를 먹었으면 돈을 내야죠. 영수증을 받는 거예요. 청구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런 아주 정직한 알람이라고 또 있다는 거, 노화라는 건. 이렇게만 하면 좀 서글프긴 하죠. 그런데 사실 늙기 때문에 삶이 더 진지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제도 오늘과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야. 영원히 새로운 것처럼 영원히 젊게 살 수 있다. 영원이란 말은 그렇고 내가 80살을 사는데 항상 그렇게 젊은 상태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미루는 게 굉장히 많을걸요. 야 이거 사랑도 나중에 그리고 도전도 나중에 서로 간의 어떤 이해나 화해 이런 것도 나중에. 왜냐하면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요. 그런데 몸이 늙는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구나. 한정적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행복을 미루지 말고 지금 제대로 살아라. 지금이 행복한 시간이야. 현재가 좋아. 근데 그거 젊을 때는 절대로 그게 공감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일도 좋을 거거든요. 농구를 하는데 너무 잘 들어가. 근데 내일도 잘 들어갈 거거든. 내일 모레도 잘 될 거고요. 뭐 운동을 하는데 경험이 쌓여서 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런 건데 이제 노화가 되고 그러면 운동을 해도요. 기술을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 그죠? 이게 안 되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게 한계가 있구나를 느끼면서 인생이 소중하구나. 지금이 소중하구나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늙기 때문에 삶이 더 진지해지고 삶이 더 소중해지고 지금 이 순간이
순간이 나한테는 중요한 순간이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노화는 저주이면서 동시에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현명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노화를 받아들일지는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이왕이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삶을 조금 더 진지하고 행복하고 재밌게 사시는 그런 어떤 계기,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